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인다이렉트 함수는 우리가 보통 셀 주소를 참조할 때 A1셀을 참조한다 그러면은 수식에 A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참조하는 거를 직접 참조라고 하는데, 자, 인다이렉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어 의미 그대로 간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이 함수 인수에 들어가는 셀 주소를 간접적으로 참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고요. 자, 인다이렉트 함수 어렵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방법 한번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다이렉트 함수의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인다이렉트 함수가 있고요. 자, 인다이렉트 함수는 레프텍스트 인수와 그리고 A1로 돼 있는 이렇게 인수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프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범위인데 이 데이터를 반환할 셀 주소를 입력하거나 혹은 텍스트 형태로 셀 주소를 입력할 때 이렇게 레프텍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A1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참조 유형인데 이 A1을 true로 설정하게 되면은 A1 참조 형식, false를 입력하면은 R1C1 참조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레프텍스트 인수 먼저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레프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1 텍스트죠. 텍스트고 여기를 %로 묶어서 다시 1을 입력을 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이렇게 A1과 같이 텍스트 형태로 참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에 우리가 A2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 셀 주소가 예를 들어서 B열이고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4행이라고 했을 때 이 인다이렉트 레프텍스트에 그냥 B4라고 적으면은 이 인다이렉트가 참조하는 셀 주소는 A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인다이렉트 함수에 이 레프텍스트로 다른 셀을 참조하게 되면은 그 셀 안에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가 참조가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텍스트 형태로 입력을 하면은 그 텍스트로 입력된 셀 주소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A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이렇게 %로 묶어줄 때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B4셀에 A2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숫자 2가 입력이 돼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B4를 이렇게 참조해주면은 여기는 숫자 2가 가져와지기 때문에 이 인다이렉트 함수는 결과적으로 A2셀을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A2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B4셀을 참조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숫자가 3으로 됐다 그러면은 여기는 A3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4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도 A4가 참조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A1셀 같은 경우에는 true로 하거나 혹은 생략하면은 A1 셀 주소 형태가 되고, false로 하게 되면은 R1C1이 되는데, R1C1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행은 row고 열은 컬럼이죠. 그래서 이 R1C1 같은 경우에는 이 R4죠. B는 컬럼인데 두 번째니까 이 R1C1으로 하면은 R4C2 이런 식으로 셀 주소를 반환하게 돼. 이 R1C1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강의를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강의 참조하셔가지고 R1C1 셀 주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여기서는 일단 A1 셀 주소 형태를 집중적으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예제 파일 활용해서 인다이렉트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실습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다이렉트 함수 사용하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자, 인다이렉트 함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레프텍스트죠. 레프텍스트인데 우리는 여기서 참조라고 나오는 3셀을 한번 참조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3셀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죠. 여기는 3이라고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는 이 C3셀을 참조를 해줘야 이 참조라는 데이터가 가져와지는 겁니다. 자, 인다이렉트 함수는 이렇게 C3을 입력하게 되면은 C3셀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참조하게 되고, 이 C3셀에는 3이라고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3셀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와져서 이렇게 참조라는 텍스트가 가져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함수를 텍스트로 직접 입력을 해보면은 여기는 C7셀이니까 이렇게 C7 입력을 큰 따옴표에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참조라는 텍스트가 가져와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C7 외에도 C를 입력을 하고 %로 묶어서 입력을 해주셔도 마찬가지로 참조라는 텍스트가 가져와지고요. 여기는 7을 입력을 해주고 이렇게 C는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고 이 숫자 7만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C7셀이 가져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다이렉트 함수는 레프텍스트 함수로 텍스트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셀을 참조해서 다른 셀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인다이렉트 함수에는 단순히 셀 주소뿐만이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시트 주소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1월 시트, 여기 1월 시트 있죠, 이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보통 등호 입력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엔터,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시트 이름을 묻고 느낌표를 딱 박아준 다음에 셀 주소를 그 뒤에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시트를 참조합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1월 시트만 이 왼쪽에 있는 A11셀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자, 이 작은 따옴표도 텍스트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 부분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M% 입력을 해주시고, 이 1월 부분은 삭제, 이 1월에 해당하는 A11셀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다시 N%로 묶어주시고, 여기 이 작은 따옴표랑 느낌표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이 A4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M%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작은 따옴표에 1월이 입력돼 있고 느낌표 A4셀이 돼 있는데, 이 수식을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게 해주시고요. 자, 인다이렉트 그리고 레프 텍스트에 이거 붙여 넣어주신 다음에 엔터만 누르면은 이렇게 493이 가져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 범위를 전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는 A4셀, 여기 확인해볼까요? A4셀부터 E4셀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A4셀부터 E4셀까지 수식 가져올 수 있게 바꿔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범위가 전체적으로 가져와 주고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엑셀 365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셀 365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전체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전체 범위가 가져와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A11셀 참조를 했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 바꿔주시면은 2월 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2월 시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가져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름 범위도 마찬가지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서울부터 경상까지의 데이터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첫 택만 있죠, 첫 택만 체크를 해주신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을 입력하면은 442가 나타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상에 해당하는 인다이렉트 입력을 해주시고요, 레프 텍스트에 이 경상이 입력된 A16셀을 참조를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경상에 해당하는 403이 가져져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서울로 바꿔주시면 서울이 입력이 되고요, 경기를 바꿔주시면 경기가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A16셀 보면은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렇게 C16셀부터 G16셀까지 이 지역 범위를 지금 목록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선택되는 이름 범위에 따라 가지고 인다이렉트가 참조하는 위치가 달라져서 데이터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1C1 방식으로 참조하는 거를 간단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등호를 입력하시고, 자, 인다이렉트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레프 텍스트에 이렇게 R1C1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A1을 펄스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냐? 자, 여기 보면은 인다이렉트 RC11로 돼 있는데, 왜냐면은 이 A1 셀 주소 형태로 지금 엑셀이 작동 중이기 때문에 R1C1이 텍스트인지 셀 주소인지 엑셀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레프 텍스트에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R1C1 여기 1행 1열은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0이 나타나는데, R1C1을 이런 식으로 5열 그리고 두 번째 행으로 바꿔주면은 5열 두 번째 해당하는 442가 가져와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R1C1 셀 주소 활용하면 편리하고요. 자, R1C1을 활용할 때는 어떤 때 활용을 하냐? 자, 우리가 지금 A셀에서 오른쪽으로 100번째 있는 열 번호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봤을 때는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R1C1 하면은 여기 컬럼만 100으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만으로 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R1C1 셀 주소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조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해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 그 방법을 한번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이렇게 예제 파일 인다이렉트 조건부 서식 시트를 여시면은 이렇게 지역과 지점이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부터 제주까지의 지역을 여기다 입력을 해줄 텐데요. 자, 여기 조건부 서식 지정을 해주면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목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지역은 O4셀부터 U4셀까지죠.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서울, 충청, 강원,
경상, 경기 이런 식으로 선택을 우선 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지역에 맞는 지점을 선택을 하게끔 여기도 바뀌어야 되게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조건부 서식을 이렇게 목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원본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에러도 발생하고, 또 서울을 선택하면은 서울에 해당하는 지점을 선택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충청을 선택하면은 충청에 해당하는 지점만 선택할 수 있게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선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범위를 수식 탭에 들어가셔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 또 첫 행이죠. 첫 행이니까 첫 행만 체크를 해주고 왼쪽열 해제를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서울에 해당하는 범위가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 조건부 서식에서 서울에 해당하는 이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은 이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 있는 이 지점들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해볼 텐데요. 자, 데이터 탭 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여기는 목록 원본에 등을 입력하시고 인다이렉트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입력하시고 여기는 24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24셀이 고정되면은 여기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24셀이 고정되면 안 되고 이 위치에 맞게 여기도 상대적으로 참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앞에 고정돼야 되는 열인 2는 달러 표시를 놔둬 주시고요. 여기 4만 달러 표시를 삭제를 하시고 뒤에 클릭하시고 괄호를 닫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지금 서울이죠. 서울인데 지점도 마찬가지로 서울 본점부터 강동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충청인데 충청도 대전점, 천안점, 청주점 확인할 수 있고요. 천안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제주 지점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는 서귀포점만 나오고, 여기 전라로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는 전주점, 광주점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셀을 참조할 때도 활용하지만은 조건부 서식에서 이 한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내용만 출력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활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역에 따른 지점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유흥비를 쓴다, 유흥비를 쓰게 되면은 뭐 노래방, 술집, 아니면 혼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택하거나, 혹은 공과금을 선택하면은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수도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인다이렉트 함수를 활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 목록에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중 조건부 서식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